이 난잡한 시대 진정한 진보 정신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이원복 진보TV입니다. 이원복 TV는 진보 정신의 학문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학문의 왕도를, 진보 정신의 한국적 적용을 논하고자 정치평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학문의 왕도 물질의 세계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점차 심화반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일찍이 말했듯 우리는 물질 세계의 진실 10만 분의 1도 아직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장이 좀 있긴 하겠지만 학문의 세계나 바둑의 세계나 인간 지성이 정복해야 할 산의 높이가 최종 얼마가 될런지는 실로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하겠습니다. 물리학의 과정도 이와 유사합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했는데 전혀 다른 세계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 새로움까지 집어넣어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 하나의 새로운 파라다임 체계를 세우기 위해 다시 노력하곤 합니다. 1800년대에서 1900년대 전반기까지 세계의 물리학자들이 겪었던 이상현상에 대한 체험도 똑같습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이러한 것이 자꾸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1801년) 토마스 영이 실험했던 그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이 한 예입니다. 그때까지 과학자들도 빛에 대하여 잘 모르던 상태였습니다. 빛이 일종의 전기 현상이라는 것이 알려진 것은 불과 150여 년밖에 안 되던 시기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전기에 대하여 집중했고 전기 현상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1861년 맥스웰에 이르러 전기가 빛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리학을 하려면 전기를 알아야 하고 또 빛을 알아야 했습니다. 빛이 무엇이냐는 뉴턴 이래로 꾸준히 천천히 관심이 고조되다가 19세기에 와서 폭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빛이 일종의 입자, 알갱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주류 학설로 인정받고 있었는데, 이러하던 차에 토마스 영이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 빛이 파동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던 것입니다. 빛의 본질이 무엇이냐의 전쟁이 본격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물리학의 중심적 소재가 전기에서 빛으로 옮겨져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저러한 물질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아는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모르던 분야로 전기 현상이 있고 또 최종적으로 빛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빛만 알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상태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토마스 영이 빛의 파동 현상을 실험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때부터 과학계는 빛은 파동으로 다시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하고 콤프톤과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 실험으로 다시 빛은 입자로구나 하는 입자설이 또 다시 강하게 대두되었고, 이 두 가지 학설은 나중에 빛은 입자일 때도 있고 파동일 때도 있다고 하는 빛의 이중성, 즉 어정쩡한 상태로 봉합되는 현상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빛이 파동이 맞는가? 입자가 맞는가? 하는 이런 논란이 왜 중요하냐 하면, 과학계는 늘 어떤 현상을 단 하나의 이론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일관성 있는 이론이라고도 인식해왔기 때문입니다. 입자면 입자, 파동이면 파동, 이렇게 하나로 설명되어야 직성이 풀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는 귀신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사람으로 보이고 이런 것은 자연과학에서는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인식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신 이상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빠가 엄마로도 보이고 엄마가 아빠로도 보이는 것은 이상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정상인이라면 아빠는 지구가 깨어져도 아빠이지 엄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상 상태에서 빛이 파동 현상일 때도 있고 입자 현상일 때도 있다 하니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이 된 것입니다. 빛과 전자를 연구하면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하나씩 더 나타나는 것도 머리가 돌아버릴 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는 어떠한 물체도 A에서 B까지로 이동한다고 한다면 A에서 B까지의 어떤 경로를 지나서 이동하는 것인데 경로가 없이 A점에 있다가 귀신이 나타나듯 B점에 나타난다 하는 것, 양자도약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냐? 이것이 자연계에 숨길 수 없는 정상현상이라니 머리가 돌아버리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세계라고 하면서 물, 불, 공기, 태양, 식물, 동물, 광물, 지구, 화성, 우주 등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물질들에 대하여 이것들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것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역학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해하고 파악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과학계가 파악 못하고 있는 자연현상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자만심을 가질 만한 시기에 들어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가 불분명하고 빛에 가까이 접근하다 보니까 전자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전자의 이상한 행동들, 띄엄띄엄의 문제들, 중첩의 문제들, 도약의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기서 더 들어가 보니까 양자세계의 이상한 현상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했던 세계를 넘어서는 과거의 통념을 마구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 우리의 우주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다중 우주일지도 모른다는 가설도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모르던 세계의 문이 조금씩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00년쯤 더 가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또 나타나게 될까요? 정말로 시간 여행은 가능해질 건가요? 웜홀이나 블랙홀을 지나 우주의 다른 곳으로 여행하는 일이 과연 벌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던 광물 하나로 전 지구의 에너지를 다 커버하는 그런 신물질은 나올 수 있을 것인가요? 광자, 양자, 중력자, 암흑물질 등이 제대로 규명이 될까요? 양자 컴퓨터는 인류 사회를 또 얼마나 기가 막힌 변화로 이끌어내게 될 것인가요? 이렇게 우리는 호기심을 갖고 한 걸음씩 미래를 향해 야금야금 걸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미래 세계가 우리 인류에게 행복을 주게 될지 아니면 거대한 비극으로 최종 끝나게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 인간들,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자신의 전모를 한꺼번에 가르쳐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관심이 일반 물질을 넘어 빛을 본격 연구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과 빛을 연구하다 보니 전자와 양자, 광자들이 최근에는 타키온과 같은 가상의 신물질 입자들까지 나오게 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강의가 점점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까지의 강의를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강의가 어렵지 않고 귀신 현상이라도
왜 그런 현상이 나를 괴롭히는지, 어떤 것은 이해가 되고 어떤 것은 미제로 남겨두면서 천천히 골머리를 앓지 하는 여유도 생길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래서 학문하는 재미, 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